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30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2022년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부천시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일종인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일 가지이라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소 1,440만원, 본인 적립금 360만원 플러스 쌓인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기준, 쌓인 가구 기준 204만 8,432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중 근로자, 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활동 지속, 탈수급, 생계, 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19일 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소 720만원, 본인 적립금 360만원 플러스 쌓인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상위 기준, 쌓인 가구 기준 256만 540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중 근로자, 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이수,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서류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지역번호 032-625-28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 담당자에게 문의 시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의 긴급사례비 마련 위한 다가오나봄 마켓 진행. 지난 4월 7일과 8일 양일간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오욱제에서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의 긴급사례비 마련을 위한 바자회 다가오나봄 마켓을 진행했다.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바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했으며 지역사회에서 후원받은 의류, 신발, 생활용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 가정 사례가 많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도움을 주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고민하던 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금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진행하게 됐다. 이날 벚꽃까지 활짝 핀 따뜻한 날씨에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많이 방문하여 바자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바자회 수익금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긴급사례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오욱제 는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기부해준 후원처들의 감사함을 전하며 코로나가 장기화돼 행사가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천시 월드비전 취약계층 아동 주말 도시락 지원. 부천시는 지난 7일 월드비전 인천경기사업본부와 취약계층 아동의 주말 도시락 지원을 위한 주말의 머먹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유기적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주말 결식이 우려되는 부천시 드림스타트 아동 10번 지명에게 주말 2끼 가정식 도시락을 지원한다. 주말 돌봄의 공백기의 가정으로 도시락을 배달해 아동의 건강한 식사를 책임지고 양육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도시락 지원과 더불어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사업 참여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유신 월드비전 인천경기사업본부장은 주말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주말 도시락 지원 사업을 기획했으며 이를 통해 아동의 식사 돌봄과 위기 예방 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길 복지위생국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부천시 취약계층 아동의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아동 지원 사업을 이어나가길 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인권도시 수원 10년 발자취 백서에 담았다. 수원시가 지난 10년 동안 인권도시를 향해 걸어온 발자취를 기록한 인권백서 사람, 사이를 걷다를 발간했다. 사람, 사이를 걷다는 수원, 인권도시로 가는 길, 수원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곳, 인권을 외치다 등 3개 장으로 구성됐다. 인권도시 수원 추진 과정, 수원시의 인권 관련 제도, 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관계자들의 인터뷰 등을 수록했다. 수원시는 2012년 10월 인권도시 수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이듬해 인권팀을 신설하고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수원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며 본격적으로 인권도시 조성에 나섰다. 2013년 11월 출범한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제정 전부 개정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평가 수원시 인권시스템 개선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등 활동을 하며 수원시의 인권행정이 뿌리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난 3월 제5기 수원시 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수원시는 2015년 5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2019년 1월에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 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인권센터는 수원시와 소속기관, 출자 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 단체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조사 대상 기관의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 내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인권센터는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이용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해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전국 최초로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체계화해 시정에 도입하는 등 수원시 인권 행정을 선도했다. 2021년 12월에는 수원시 첫 인권청사인 지동행정복지센터가 개청했다. 수원시는 2017년 9월 공직자, 인권건축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공건축물을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지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를 경기도 최초의 인권청사로 건립하기로 하고 설계 단계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인권영향평가를 했다. 지동행정복지센터 청사에는 BF, 베리어 프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기준과 인권에 기반을 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됐다. 수원시는 인권백서에 보이스 아이 코드를 인쇄했다. 스마트폰으로 보이스 아이 코드를 스캔하면 백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인쇄물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노인 등을 배려했다. 인권백서는 수원시 각 부서, 인권위원회, 다른 지자체 등에 배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누구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권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수원시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와 쉼 없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생활 밀착형 인권 정책을 발굴하고 하나하나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도시로서 대한민국 인권정책의 표준을 만들고 널리 확산하는 일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원 수성 로타리클럽, 아주대학교 봉사동아리와 협력해 지난 2, 3월 노후화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어르신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어르신 중 독거 가구이거나 가족의 지원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5가구를 선정해 수원 수성 로타리클럽과 아주대학교 봉사동아리 아주로타렉트에 연계했다. 수원 수성 로타리클럽은 노후화된 주택을 수리하고 중고 김치냉장고, TV, 식료품 등 총 1000여만 원 상당을 물품을 지원했다. 아주로타렉트는 짐 정리와 대청소를 하고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돼줬다. 한 어르신은 혼자 살면서 늘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집안 환경이 달라지니 조금이나마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다며 코로나19 이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외로웠는데 청년들이 집을 수리하면서 말벗을 해줘 활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외부 활동을 못했는데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니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다며 코로나19 이후 가족들과 교류도 줄어들어 도움이 더 감사하게 느껴졌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와 수원 수성 로타리클럽은 2020년부터 센터에 등록한 어르신들의 노후화된 주택을 수리하고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쳤다. 특히 올해는 아주로타렉트와 함께 사업을 진행해 홀몸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다. 수원 수성 로타리클럽 장재영 봉사위원장은 앞으로도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인연을 이어가면서 어르신들의 노후화된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계속하겠다며 사후관리,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어르신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정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만 60세 이상 수원 시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번호 031-273-7511에 무료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